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처음으로 녹화했던 영상이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가 너무너무 작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어폰으로 들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핸드폰 스피커 그냥 들으면 너무 소리가 울려서 들린다고 해야 할까? 퍼져서 들려서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주문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주문했었는데 지금 연말이라 그런지 택배 물량이 되게 많은가 봐요. 보통 시키면 다음날 바로 오는데 그 당일 발송 시간은 맞춰서 주문을 했고 판매자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발송이 되나요? 했더니 물건 나갔다고 그랬는데 다음날 봐도 그냥 그 출발지 터미널에 멈춰 있고 그 다음날 봐도 멈춰 있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뭐지? 그래서 판매자한테 또 문의했더니 일단 발송되고 나면 그 이후 상황은 알 수가 없다고 하셔서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취소를 할 수도 없고 이미 발송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주문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그 다음 영상은 계속 못 찍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녹화를 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 저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그런 게 담겨 있어서 그래도 올려야겠다. 보시다가 뭐 짜증나 하고 끄시면은 못 들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봐주시는 그냥 틀어놓고 뜨게 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틀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내용을 아시겠지, 들으시면 좋겠지 하고 그냥 선택의 자유를 선택의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리려고요. 저의 첫 영상이니까 그래도 기록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옷뜨는 김뜨개님의 포근 꽈배기 가디건을 떠보고 있어요. 이 실은 니트 컨테이너에서 그 도톰 램수를 판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색상이랑 또 진밤멜이라고 해서 되게 짙은 밤색. 그래서 거의 이런 무늬 들어간 옷은 무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스와치를 몇 개 떠봤었는데 이거를 뜨려고 한 것보다는 남편 조끼를 떠주려고 무늬를 이것저것 떠봤는데 도무지 무늬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늬가 없는 옷으로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짙은 색은 열심히 힘들여서 무늬를 떴는데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뜨고 있고요. 일단은 뒷판을 먼저 뜨죠. 뒷판을 먼저 뜨다가 자 이렇게 오늘 해가 좀 덜 들어서 어두운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창가는 밝게 나오니까 네, 뒷판을 이렇게 양쪽에 무늬를 넣어서 먼저 뜨다가 한 18cm 정도를 떠주고 이제 아몰르님을 김뜨개님은 3단 정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5단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무늬가 원래는 스와치를 떴을 때 요 꽈배기에서 꽈배기 끝에 여기까지 경계까지 해서 10cm를 넘지 않는 걸 권장하시더라고요. 10cm가 넘으면 옷핏 자체가 아무래도 이 뒷목 단차 같은 거나 이 어깨 경사가 없는 옷이라서 이게 팔 쪽으로 뚝 떨어질 때 이 무늬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핏이 좀 붕 뜨고 예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cm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실의 그 게이지가 아무래도 김뜨개님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게이지를 냈더니 원래는 4코 꽈배기 12코 4코로 진행했을 때 이 폭이 10cm가 조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11cm 정도. 그런데 또 세탁하면 이게 또 펴지면서 더 커지니까 그래서 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쪽에는 4코 꽈배기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가운데는 3코로 해서 9코 3가닥으로 돌아 꼬이는 머리 닿는 모양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원래 8단마다 꽈배기가 들어가서 가운데도 똑같이 8단마다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무늬가 뭉개지더라고요. 이 머리 닿는 모양 예쁘게 안 나오고 아무래도 코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3코가 꼬아 들어가면서 이 단은 6단마다 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건 스와치를 안 내보고 그냥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헨치가 제가 그냥 이 메리아스 뜨기 게이지가 10cm 한 20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꽈배기는 이렇게 하면 경계 2코까지 포함해서 거의 10cm가 나와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판을 뜨고 양쪽 어깨에서 코를 주어 내려와서 앞판을 뜨죠. 앞판에 무늬를 넣고 여기서 2코, 경계에서 2코만 더 주어서 이렇게 코를 KFB로 늘려주면서 내려오고 여기서 한 6, 7cm 정도 늘리다가 쭉 떠내려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목이 답답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조금 더 파줘서 아마 제가 코 늘림을 하기까지 거의 9cm 정도 내려오게 했어요. 9cm 정도 코 늘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뒷판 가운데 그 메리아스 뜨기한 부분에 절반 코스로 해서 저는 38코가 들어갔는데 2코로 시작해서 늘리다가 10번 늘렸네요. 10번. 10번을 늘려서 12코가 되고 그 다음 19코가 절반이니까 12코에서 7코를 가마코로 이렇게 넣어줘서 쭉 떠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뒷판이랑 똑같은 위치에서 암울림을 시작을 하고 M1R, M1L로 암울림을 한 다음에 이 가마코 부분을 또 이 암물에서 겨드랑이 부분 늘릴 때 처음에 12코 정도만 늘렸더니 한 몇 단 떠본 다음에 입었더니 너무 딱 좋은 핏이긴 했어요. 그 가디건만 입는다고 하면 딱 좋은 핏일 것 같았는데 가슴들레가 90 조금 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여유 있게 풍덩하게 입고 싶어서 또 저번에 브이넥 가디건은 너무 크게 만들어서 거의 110이거든요. 가슴둘레가. 암울림을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 정도에 맞추고 싶어서 지금 한 몇 단 풀어서 다시 가마코를 가마코 12개에서 18개로 늘려줬습니다. 거의 100cm 가까이 한 96에서 100 사이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뜨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조기가 끝나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이 색깔이 처음에는 조금 아이보리를 기대하고 주문했는데 이 실 이름이 연베이지거든요. 도톰 램술 연베이지인데 그래서 3겹만 합사해도 4.5mm로 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보리 정도 색깔로 생각하고 주문을 했는데 받아보니까 많이 그 후기도 있었는데 좀 노란빛이 도는 버터색의 그런 아이보리예요. 그래서 노란빛이 많이 돌아서 제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보리로 아란무늬 스웨터를 뜨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실망했다가 우연히 그 홈쇼핑이 아니라 쇼핑몰 그 리뷰 보다가 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노랑색 실로 이 포근 꽈배기 가디건을 뜬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다. 포근해 보이고 정말 따뜻해 보이고 약간 봄 햇살에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거 너무 예쁘다 해서 실을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그때 번뜩 떠오른 제가 또 실을 사면서 이렇게 자꾸 쟁여놓는 거를 마음에 짐이 돼서 자꾸 뭐를 떠서 없애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생겨서 지금 요즘 몇 개 샀는데 그게 생각하는 그 게이지가 아니어서 못 쓰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안 될까 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른 거예요. 이 약간 노랑빛이 도는 이 아이보리 포근해 보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울 것 같다.
봄 햇살 같은 따뜻한 느낌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치를 내봤어요. 스와치를 내봤더니 너무 스와치를 냈을 때 처음에는 이 실이 되게 면사 그 텁텁한 면사와 같은 그런 뜰 때는 전혀 탄성도 감도 없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세탁을 해보니까 보드랍고 좀 뻣뻣한 느낌보단 낭창낭창한 느낌이 더 살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정말 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걸로 포근 까베기 가디건을 만들면 정말 예쁘겠다. 포근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 부드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뜨고 있어서 이제 아몰 겨드랑이 앞뒷판 합체를 해서 몸통을 쭉 떠내려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무한 메리아스보다는 무늬가 중간중간 들어가서 가끔 꽈배기 할 때 귀찮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초보라서 무늬가 정말 이 늘림을 하는 사이에 무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늘리고 줄이고 아무 그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지금 무늬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분들이 뜨기 좋을 것 같습니다. 꽈배기 무늬를 처음 떠보시는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계속 떠보겠습니다. 지금 비카라 가디건도 그 김뜨개님이 12월 초였나요? 생신이라고 갑자기 그 니팅 네이버 카페 니팅 거기에 카페 누가 올리셨던 것 같아요. 김뜨개님 생일이라서 내일 깜짝 세일한대요. 도안 세일한대요. 이렇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지금이야 해가지고 그동안 사고는 싶었는데 떠보고 싶은 게 아직 많아가지고 그냥 무료로 올려주시는 튜토리얼도 있잖아요. 김뜨개님 말고도 테팅블러서님, 로로우니코님 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희기킹님도 그렇고 제가 보는 분들입니다. 영상 보는 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떠보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도안을 사면 또 마음에 부담되겠지. 저건 얼른 떠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일단 미루고 있었는데 생신이라 딱 세일을 한다고 해서 그럼 지금이지 하고서는 일단 구매를 했는데 그것도 빨리 뜨고 싶은데 짙은 색깔의 실 두 가지가 있어요. 다크 그린이고 램술인데 둘 다 다크 그린이고 요거 살 때 같이 샀던 도톰 램술 중에 그 진밤멜 그 두 가지 색상이 막상 스와치를 떠보면 무늬가 안 보여서 너무 안타까워요. 색은 예쁜데 다크다크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비카라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무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무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패턴의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이 카라가 이렇게 있고 그 카라 테두리에 좀 더 밝은 컬러나 이렇게 대비되는 색상의 실을 써서 카라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저 짙은 색상을 일단 무늬가 없는 그런 옷에 일단 써야겠다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다가 비카라 가디건 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밤멜로 비카라 가디건을 뜨면 어떨까? 카라는 이 아이보리 컬러나 아니면 좀 살짝 믹스된 밝은 컬러를 써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그린 컬러로는 제가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던 앞으로 떠보고 싶은 것들 얘기할 때 라벌리 그 무료 도안 중에 하프 브리오시 무늬 들어가게 뜨는 스웨터가 있거든요. 니팅 카페에서 함뜨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9월, 10월 그쯤에. 그 스웨터를 한번 떠보고 싶어요. 그 정도 무늬는 다크다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그 하프 브리오시 스웨터 떠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배색 스웨터 도전은 제가 못하겠는데 아직 그 정도보다는 그 전에 하면 좋을 어떤 그런 도안 작품들 좀 더 간단한 것들을 이제 우선
우선 그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나서 베스크 스웨터는 도전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라벌리의 무료 도안 중에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들어간 도안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사진에 띄울 수 있으면 띄우겠습니다. 더보기란에도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배색을 간단하게 이렇게 굵은 패턴으로 지그재그 뭐 옅은 색상 이런 색상이 바탕이라면 그 중간중간 패턴이 굵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그런 다크 그린이나 다크 브라운 아니면 그레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들어가는 줄무늬 패턴 정도의 그런 배색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손이 모자랄 뿐이죠. 그죠? 모두들 그러시죠? 지금 모자도 뜨려고 캐스트온 해놨는데 자꾸 나가면 요즘에 너무 이마가 너무 시리고요. 귀도 너무 시려요. 그래서 모자를 하나 떠야겠다 해가지고 모자도 캐스트온 해놨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요즘 옷 뜨는데 정신이 없네요. 정말 옷을 뜨니까 하루 종일 뜨게만 하는 생활이 되었어요. 남편이 심심한가 봐요. 제가 안 놀아줘서. 그나저나 오늘 덕구는 계속 자고 나오지 않네요. 지금 사실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그걸 자꾸 할굽으로 뜯어가지고 자꾸 상처가 나을 새가 없이 덧나가지고 어제부터 네카라를 씌워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에 엘리자베트 공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시무룩해 있어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거 풀어놓으면 막 좋아가지고 비비고 막 애교 부리고 하는데 밥 먹고 뭐 그럴 동안에는 조금 세수하고 그루밍할 시간 좀 주다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1초라도 눈 떼면 그 사이에 바로 핥아버려가지고 상처를. 그래서 그때 잠깐 좀 할게 해주고 세수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네카라 씌우고 해서 그 씌우기 전까지는 또 엄청 막 애교 부리고 해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얼른 나아야죠. 오늘 좀 흐리네요. 눈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강원도 쪽은 뭐 대설주의보 이런 문자가 왔던 것 같아요. 한파주의보, 대설주의보. 근데 여기도 많이 흐려지네요. 원래 여기 앉아있으면 해가 굉장히 잘 들거든요. 하루 종일.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보통 여기 앉아있습니다. 원래는 저기 베란다 화분 앞에 앉아있는 걸 좋아하는데 앞에 공원에 나무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좋거든요.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근데 요즘 추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앉아 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다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보내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혼자 보내는 것도 뭐 좋죠. 시간 재밌는 영화 틀어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간 보낼 수도 있고요. 저도 집에서 보낼 것 같습니다. 먹을 것도 주문해놨어요. 굴라시를 해보려고요. 비건 굴라시를 일단 밀키트로 주문해봤습니다. 토마토 넣고 그냥 집에서 끓여볼까 했는데 일단은 밀키트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궁금해서 주문해봤어요. 오늘 오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저녁에 그거 하고 양송이로 감바스 하고 양송이, 방울토마토 이런 거 사다가 하고 해서 와인 마시려고요. 남편이랑. 평소 같으면 부산이나 뭐 제주도나 서울이나 어디 여행 갈 텐데 강릉이나 근데 아무래도 요즘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산 너무 좋은데 안 간 지 지금 꽤 된 것 같아요. 원래 부산 가면 남포동의 포장마차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서면에도 포장마차 거리가 있죠. 그런 데 가는 걸 좋아해서 가면 그날그날 들어온 재료들로 해주잖아요. 정해진 메뉴도 물론 있지만 그날그날 들어온 재료, 항에서 구매해온 것들로 그 남포동 같은 경우 바로 앞에 자갈치 시장이 있고 그래서 처음 보는 물고기 그런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냥 거의 대부분의 요리가 10,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이후로 간 적이 없어서.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안 간지. 틀렸다. 가면 알아서 그냥 요리해 주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름 데코도 예쁘게 해주시고 쪽파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예쁘게 데코도 해주시고 맛도 있고 저렴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거긴 거리두기 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쵸? 그냥 식당 가는 것도 조심스러운 편인데 그래도 거리 두고 앉을 수가 있고 또 칸막이 설치도 돼 있고 한데 아무래도 포장마차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되게 좋아하는데 저랑 남편이랑 엄청 좋아하거든요. 서울에도 가면 뭐 그 영등포 맞죠? 영등포역 있는데 골뱅이 있는 포장마차도 되게 좋아하고 맛있는 데 많은데 못 가서 아쉽네요. 서울도 놀러 가고 싶은데 어제 그 유키즈 다시 보기를 하다가 크리스마스 특집이더라고요. 거기서 그분이 나왔어요. 신세계백화점에서 그 건물 외관이나 내부 인테리어 이런 거 아트 디렉터 뭐 이런 VMD라고 하셨나? 그런 직업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내부 외부 이렇게 꾸미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가장 그 큰 행사가 연말 행사인 것 같아요. 연말 어떻게 장식할지 그거를 2월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해요. 정말 큰 그 일이구나 했는데 거기 본점이었나? 어디 점이었지? 시청 근처인가? 그까지 제대로 못 봤지만 아무튼 건물 외벽에 거의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화면이 변하면서 지금 컨셉이 거의 서커스 극장을 꾸민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면. 마치 그거 보면서 물랑루즈 영화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앞에 그 서커스 극장 같은 그런 빨간색 이렇게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해요? 영상이 비춰질 때 물랑루즈가 떠올랐어요. 물랑루즈 영화 보셨나요? 노래하면서 하는 뮤지컬 영화잖아요. 좋은 노래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주인공 남자와 여자 너무 유명한 분들인데 제가 배우들 이름을 잘 몰라요. 알아도 까먹어요 바로. 그 두 분이 정말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죠. 노래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진짜 물랑루즈에 나온 OST들은 다 좋은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 그 영화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봐야겠습니다. 연말 연휴 때 한번 봐야죠. 이 몸통을 금방 슝슝 뜰 수 있을지. 어떠신가요? 저는 뜨개 할 때 그 뜨개 로그 틀어놓고 그냥 같이 옆에 앉아서 뜨는 것처럼 수다 떨면서 그런 느낌으로 틀어놓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옷 뜨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뜨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것까지도 뜨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
거를 기록하고 싶었고, 그걸 또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뜨개 하면서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러면서 뜨개 초보가 저런 식으로 해서 점점 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요.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어떤 캐스트온 할 때 이게 과연 올해 안에 F5가 나올까요? 이런 글을 보면 그렇다,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F5가 올해 안에 나올 것인가, 올해 안에 과연 F5가 몇 개 더 나올까, 내년에 완성할까. 내년이란 표현이 어색한, 그죠? 연말의 시점인 것 같아요. 또 한동안 날짜 쓸 때마다 2022를 계속 적겠죠? 저는 한두 달 이상은 계속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잘못 틀렸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닙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꽈배기를 하면 됩니다. 날짜를 그 전해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조금 한 2월 정도는 지나야 조금 체감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해보고 계신가요? 모두 다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코로나가 너무 생각보다 오래 가서 내년에도 아마 이런 생활은 좀 이어질 것 같죠? 오래 가서 여행은 마음대로 못 가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여행을 참 좋아하거든요. 여행을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을 그래도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많이 또 가봤다고, 많이 가시는 분들에 비하면 많이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외여행은 갔거든요. 뭔가 나갔다 오지 않으면 답답한 그런 게 생겨가지고 한 번씩 나갔다 와줘야 되는. 어떠신가요?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요즘에는? 요즘 들어서 하와이도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어야 갈 수 있는 곳들이니까 비행기 10시간 이상 타는 곳들은, 그쵸? 제일 만만한 게 대만, 일본. 비행기 한 2시간 정도 거리, 2시간 안쪽 이렇게 가는 게. 그리고 가장 4, 5일 시간 내서 갈 때 최대치가 비행 시간은 6시간인 것 같아요. 태국 정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 쿠알라룸푸르 안 가봤죠. 코타키나발루 갔을 때가, 그때는 4시간 좀 넘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부산에서 타고 갔던 것 같은데. 저희는 몇 달 전부터 계획해서 떠나는 여행보다는 거의 즉흥적인 여행을 많이 갔었어요. 그 전에 그냥 갑자기 아직 둘이 살다 보니까 그냥 회사 일 지장만 없으면 그냥 틀렸어요, 꽈배기를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없으면 그냥 이번 주말 여행 갈래? 이렇게 해서 가고, 제주도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당장 내일 출발. 제주도도 1박 2일로 자주 그렇게 해도 많이 가거든요.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오기.
그래서 해외 갈 때도 땡처리 항공 그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럼 특가 뭐 뜨고 하면은 이거 가격이 참 괜찮은 편,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그래서 뭐 미리 알아보고 뭐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런 건 못하죠. 못하고 그러니까 숙소도 근데 숙소는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성비 그리고 또 인기 있는 뭐 가성비 대비 뭐 인기 있고 이런 곳들은 물론 이제 자리가 없죠. 갑자기 며칠 전에 가려고 하면 그래도 숙소는 많기 때문에 예약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녀왔었습니다. 너무 가고 싶네요, 또. 그래서 그때도 코타키나발루 갈 때도 갑자기 에어부산, 에어부산이 저렴하게 특가가 떠서 이거다 해가지고 부산 가서 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대구 가서 간 적도 있는데 대구에서 헷갈리네요. 대구에서 간 게 대만이었나?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이 막 조작되기도 하고 내 머릿속에 편집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잘라서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꼬여서 잘못 기억하기도 하고. 그나마 긴 비행 시간으로 갔던 건 그 신혼여행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저희가 14박 15일로 좀 길게 갔다 왔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들이셔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신 결혼 전에 결혼 준비할 때 뭐 마사지나 뭐 관리 운동 그런 거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어쨌든 신혼여행 길게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웬만하면은 내 손에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을 다 끝내놓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혼할 때 지금보다 몸무게가 더 나갔고 좀 이렇게 어깨가 다 드러나는 그걸 입었는데 이런 데 되게 좀 후덕하고 마사지는 원래 경락 마사지를 되게 좋아해서 원래 제가 오래 어깨하고 목을 많이 쓰는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경락을 많이 받았었어요. 올해 오히려 이제 그런 거 다니면 무슨 그 웨딩 패키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등경락을 계속 받다가 그것마저도 결혼하기 직전에 거의 한 달 정도를 못 갔어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은 가는데 그것도 못 다니고 그냥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갔어요. 일단 유럽을 가기로 했고 저희는 휴양보다는 여행, 관광 목적으로 가서 유럽 뭐 그렇게 시간 내서 긴 비행 시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이다 해가지고 멀리 가고 유럽 간 김에 좀 여러 나라 돌아보고 싶긴 한데 또 그렇다고 수도만 딱딱딱딱 찍고 뭐 5개국 이렇게 가는 건 또 싫었고 1개국만 가긴 또 아쉽고 또 틀리려고 하네요 라고 해서 그때 이태리로 로마로 인해가지고 피렌체 갔다가 이제 거기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넘어가서 거기 바르셀로나에서 세비야로 가고 세비야에서 론다 그 다음에 마드리드로 가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그런 일정으로 갔었고요. 코가 빠졌어요. 이렇게 여러 가닥 합사된 거는 좀 이런 귀찮음이 있죠. 근데 뜨개를 떴을 때 편물의 그 코 한 코 한 코의 그런 어떤 그런 거는 확실히 합사한 실이 연사된 실보다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꽈배기의 빡빡함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서 관광 잘했죠. 계속 걸어다니고 사진 많이 찍고. 로마에서는 그 역이 갑자기 안 나요. 네 글자인데 큰 역, 무슨 역이죠? 그 역 앞에 호텔에 묵었었고 거의 호스텔 느낌이었어요. 호텔이라기보단 저는 아직 지금은 조금 덜해졌는데 원래 숙소에 그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숙소에 계속 있을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고 해서 아침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깔끔하게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는 요즘에는 조금 휴양 쪽으로 이제 많이 좀 취향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아서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보내고 근데 그 역 앞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역 엄청 큰 역 바로 앞인데도 저희가 새벽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버스 타고 가니까 그 역 앞에 내렸는데 말을 그 전에 그 여행 후기 같은 거 많이 보면 그 역 자체에 그 집시도 많고 소매치기도 엄청 많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보고 가서 남편도 엄청 그 예민한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깜깜한데 그 건물 앞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몇 명씩 서 있고 하는데 그냥 서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막 무섭고 긴장되고 온몸에 그 안테나가 진짜 안테나가 온 사방에 쭈뼛쭈뼛 서 있는 느낌?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진짜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랬었어요. 근데 숙소를 찾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는 유럽은 간판이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옆 간판도 있고 막 크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알고 갔는데도 막상 가니까 그동안 여행은 거의 동남아, 중국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그런 데는 간판도 크게 있고 뭘 찾아다니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물 분명히 지도에서는 여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뱅뱅뱅 돌아도 호텔이 없는 거예요. 물론 호텔 건물만 단독으로 있는 호텔이 아니고 건물 자체에 몇 층에 그 호텔이 있는 그런 거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표시가 없고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런데 몇 바퀴를 돌고 돌아도 분명히 거긴 거예요. 그 건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보니까 그 출입문이 있으면 그 옆에 정말 작게 요만하게 그런 명패의 뭐뭐뭐 호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 깜깜한데. 정말 찾기 힘들었죠.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쨌든 노하우가 좀 생기긴 했죠. 뭘 찾아갈 때 여기는 무조건 눈에 띄게 보이게 글씨가 있진 않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찾는 그런 게 생기긴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호텔에 묵었고요. 그 다음에는 피렌체에서는 그 에어비앤비여서 그냥 독채로 해서 복층으로 된 그런 집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밥도 해 먹고 해서 거기서가 정말 저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거기서 좀 더 며칠 더 지내보고 싶었다. 시간이 좀 자유로웠고 그 뒤에 비행기 예약 같은 게 다 안 돼 있었더라면 거기서 며칠 더 있고 싶었던 여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앞에 골목에 나가면 거기가 이제 뭐 근처에 한인마트도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식재료를 살 수 있었고 또 그 저녁에는 그냥 피자하고 맥주 팔던 코가 빠졌어요. 맥주랑 팔던 그 식당가가 쫙 있었는데 그 앞쪽으로 아침에 나가면 장이 생겨요. 장터가 생겨서 뭐 꽃을 파는 차도 있고 빵을 구워서 빵을 팔러 나오기도 하고 과일 파는 분들도 있고 해서 거기 앞에 나가면은 과일 사다가 먹고 거기서 장을 보는 거예요. 몇 가지 이렇게 소소하게 보고 한인마트 가서 쌀도 좀 사고 빵집에 가서 빵 사고
보면 가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뭐 고깃집도 있고 뭐 아침에 간단하게 커피랑 샌드위치 파는 가게 이런 데도 있고 정말 약간 살아보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다가 집에 가서 밥해 먹고 낮에 나갔다가 오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이틀밖에 안 있었어요. 좀 아쉬웠는데 그때가 이제 피렌체에 막 머물 때가 남편 생일이 결혼하고 저희 며칠 있다가 바로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생일을 딱 그때 이제 아침 밥을 해주려고 에어비앤비를 잡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서 준비해간 간편 미역국 그리고 한인마트에서 사온 쌀 그리고 뭐 김치 이런 것들로 아주 간단하게 김이랑 해서 미역국 해서 아침을 해 먹기도 했고요. 거기서 기억나는 거는 그 장에서 사다 먹고 할 때 과일을 사왔었는데 딸기가 엄청 맛이 없었어요. 종이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이 그냥 예쁘게 생겼는데 그냥 모형 같은 거예요. 모형 같다고 해야 하나? 딸기가 이렇게 줄기채 달린 채로 줄기가 몇 개 좀 약간 달린 채로 이렇게 들어 있었고 그걸 사다 먹었는데 신맛만 나고 아무 맛도 안 나요. 우리나라 딸기가 정말 정말 달콤하고 맛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이탈리아에서 사 먹었던 과일은 다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음식이 다 그냥 피자, 파스타 말고는 없고 다채롭지가 않고 음식이 좀 단조롭고 먹을 게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스페인으로 넘어갔을 때 좀 그게 덜했고요. 근데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과일이 맛이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사 먹었더니 스페인에서 과일을 안 먹었던 게 너무 아쉬워요. 스페인은 완전히 그 태양의 나라잖아요. 과일 같은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산티아고 그 순례길에 관심 있어서 그런 영상들 많이 보는데 과일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에서 과일 안 먹어본 게 참 아쉽고 납작 복숭아 제가 복숭아 좋아하는데 납작 복숭아를 못 먹어본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네, 아무튼 딸기가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딸기가 맛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연구실에 있을 때 외국인 있었는데 제가 딸기를 씻어가지고 가서 나눠 먹자고 나눠줬는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그때 저 그 한국에 와서 딸기 처음 먹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딸기 왜 이렇게 맛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딸기가 맛있는 건가? 그런 생각 그때도 또 했고요. 아, 맞아.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딸기 정말 맛이 없었어. 라고 했더니 그쪽에 과일이 맛이 없다라고 또 나중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기에 왜 그 초코퐁듀, 초콜릿 분수가 있으면 딸기 같은 거 찍어서 먹잖아요. 초콜릿 코팅해서. 근데 그렇게 먹는 게 과일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달지가 않아서 그런 초콜릿 그 코팅을 해서 먹는 거다. 우리나라는 과일이 충분히 달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다. 이런 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며 해서 우리나라 딸기가 맛있구나. 다른 과일도 그렇고 사과도 배도 더 맛있잖아요. 종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과일 얘기하니까 동남아 가면 망고스틴을 엄청 사 먹어요. 싸고 많이 주고 신선하고 맛있고.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땐 잘 몰랐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을 때는 항상 그 뷔페에서 요즘은 그냥 생망고스틴도 들어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망고스틴은 뷔페에 가면 그 냉동 망고스틴 있잖아요. 반 잘라서 그 테이프 감아져서 테이프 이렇게 뜯어서 먹는 그 망고스틴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망고스틴 뭐 그런 맛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우연히 태국 갔을 때였나? 망고스틴을 먹어보고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동남아 가면 베트남 가도 그렇고 베트남은 좀 그렇게 태국만큼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사다가 보이면 숙소 냉장고 일단 집어넣습니다. 시원하게 먹으려고 넣었다가 남편이 다 까줘요. 마늘 까듯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까고 있으면 그걸 옆에서 주워 먹고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해요. 이렇게 망고스틴을 잔뜩 먹을 수 있다니.
10,000원어치 사면 진짜 실컷 먹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10,000원이 뭡니까? 너무 맛있는 망고스틴. 계속 어둡네요. 아까는 어두웠다가 해가 쨍 났다가 했는데 지금은 계속 흐리네요. 일단은 오늘은 뜨개로그는 여기까지 촬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내일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가 이번엔 주말이죠. 연말 그리고 신정도 주말이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분 좋은 행복한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 마무리도 잘 하시고 새해 소원도 빌어보시고 언제나 풍요와 감사,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 때, 어떤 마음이 이를 때 슬프거나 화나거나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뿌듯하거나 등등등 설레거나 짜증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이럴 때 그걸 느끼면서 어떤 감정을 내가 사실 가질지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건 내 선택이라고 해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감사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건지 불행하다, 나한텐 왜 이런 일만 생길까?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거는 다 나의 선택이라고 해요. 좋다, 싫다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란불, 빨간불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 늘 파란불을 켜는 것도 내 마음의 선택이고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것도 내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소중한 하루 보내세요. 또 찾아올게요. 안녕. 이상한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이 도착했어요. 갑자기 택배가 왔습니다. 택배 물량이 많아서 하루 만에 안 오는데 이것도 이틀 전 정도 2, 3일 전 시킨 것 같아요. 니트 컨테이너에 이 망이 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항상 보내주시는 클립? 전구 오핀이었습니다. 니트 컨테이너에서 원래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피드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안 사려고 했는데 또 사고 말았습니다. 짠! 보이시나요? 이거는 에어울이에요. 에어울 처음 사봤는데 부드럽고 가벼운 실이라고 해서 그동안 에어울로 많이 뜨시더라고요. 바늘 이야기에서 파는 에어울도 많이 뜨시는 것 같고 네, 에어울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이번에 에어울이고 또 크림 올리브 색상? 제가 생각했던 색상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코바늘 할 때 가지고 있던 콘사 거기 어디 거죠? 청송뜨개실의 콘사 그 올리브색 약간 라이트 카키 다크 민트라고 해야 하나? 그 색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색상 아닐까 했는데 정말 그런 색상이에요. 영상에는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거로 보이지만 글이 좀 너무 밝게 보이네요. 예쁜 올리브
라이트 카키, 다크 민트 색상입니다. 제품명은 크림 올리브였어요. 근데 이게 몇 g이었지? 850g인가 그랬었는데 이게 무게가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길이는 좀 더 긴가 봐요. 이 부피감은 850g인데 거의 950g짜리 1kg 정도 샀을 때 부피감인 것 같아요. 다른 실의 램스울과 비교하면. 에어울, 이걸 뭘 뜨면 예쁠까요? 기대됩니다. 이걸로 비카라 가디건? 고민되네요. 아란 스웨터 이걸로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이게 게이지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두 겹으로 감겨 있네요. 두 겹으로 감겨 있는데 한 3겹 정도 합사하면 이 정도 두께감이고요. 3겹이면 5mm로 떠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2겹 잡고 4mm 정도 뜨면 혹시 이 제가 늘 놓고 뜨지 못하고 있는 이 아무튼 뜨개 요 스웨터 떠볼 수 있지 않을지. 이 게이지가 예전에 라라뜨개 보카시엘 피치 가지고 써보려고 하다가 게이지 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좀 더 가는 실이 필요했는데 혹시 이거 2겹 잡고 뜨면 아무튼 스웨터를 뜰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음에 무언가를 뜨는 모습으로 브이로그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예뻐요. 가볍고 따뜻한 옷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옷이 좀 무거우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깨에 피로감을 안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가볍고 따뜻한 옷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니까 로돌프 같지 않아요? 로돌프 뿔. 다음에 또 봬요.